안녕하십니까. 수원효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진국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간질을 앓고 계신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전체 인구의 0.5%부터 1%가 이 질환을 투병 증후군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은 간질, 즉 뇌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발작, 간질 등을 많이 쓰시고 안 좋은 어감으로 전달될 수 있어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질 혹은 발작은 정신이 잃고 쓰러지면서 팔다리 경련이 발생한 것이지만 의학적으로는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정상적으로 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전기 신호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몸을 움직이거나 기혈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런 전기적 질서가 깨져 뇌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면 흥분된 부위에 따라 의식의 변화,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발작이라고 합니다. 발작은 다시 유발 요인, 유무에 따라 유발성과 비유발성으로 구분합니다. 비유발성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일어나는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정의합니다. 뇌전증은 여러 발작의 양상, 원인, 뇌증후군 따라 분류 방법이 여러 존재해 서로 겹치거나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전증 발작 양상에 따라 크게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발작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되는 발작으로 단순 부분 발작과 복합 부분 발작으로 나눕니다. 전신 발작은 뇌 전체에서 시작되는 발작으로 긴장 간대 발작, 간대 발작, 긴장 발작, 무긴장 발작, 근간대성 발작 등이 있습니다. 우선 부분 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국한된 전기 신호 이상으로 전조 증상과 함께 의식이 혼탁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복합 부분 발작과 단순 부분 발작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구토증,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 어지러운 느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섬광이 보이거나 주위 물체가 낯설어 보이거나 낯익게 느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경우 몸 한쪽에 팔, 얼굴, 다리가 저린 느낌이나 부분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분 발작은 부분적으로 생긴 뇌전증파가 흔히 양쪽 뇌로 퍼져 2차적 전신 발작으로 이행되기도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고 뇌 자기 증상에서 병소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발작이 있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 없이 의식을 잃으며 근육을 수축하고 쓰러집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소리를 지르거나 신음하는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침이 나오고 얼굴은 처음에는 푸르다가 창백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 간대 발작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몸 전체가 뻣뻣해지고 이어서 규칙적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발작입니다. 긴장 간대 발작에 내에서도 다양한 발작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간대 발작, 긴장 발작, 무긴장 발작, 근간대성 발작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간대 발작은 근육 경직 후 규칙적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발작입니다. 긴장 발작은 사지 근육이 뻣뻣해지는 발작입니다. 무긴장 발작은 근육이 힘이 빠져 몸이 축 늘어지는 발작입니다. 근간대성 발작은 근육 경련 없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발작입니다. 뇌전 증후군은 발작 유형, 뇌파 소견,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 유전적 또는 구조적 원인이 독특한 조합으로 진단되는 특정 간질 양상입니다. 첫째가 영유아들에게 많이 발생한 열성 경련, 소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발작이며 생후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체 소아 발작의 약 2에서 5% 정도를 차지하며 대개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에서 발작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복합 열성 발작이라고 하여 뇌전증으로도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어린이들에게는 중심 자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이 있으며 주로 4세부터 13세 사이에 발생하며 수면 중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파상 특정적 3Hz 극서파 복합이 나타나고 입 주위에 시불거림 같은 짧은 간대 경련이나 언어 정지, 침 흘림, 안면 감각 이상 등 주로 안면부 주위에서 시작되는 발작이 나타납니다. 항뇌전증 약에 매우 잘 반응하며 10대 후반 이후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소발작 뇌전증은 4세부터 10세의 증상 소아에서 발생하며 여자아이에게 상대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며 항뇌전증 약에 대부분 잘 반응하고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소발작 뇌전증은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 약 40% 내외에서 동반되며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근육 간대 경련 뇌전증은 전체 뇌전증 증후군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세 사이에 발생하고 주로 아침이나 잠에서 깬 직후에 나타나고 광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으나 투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습두엽 뇌전증은 성인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뇌전증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뇌축두엽 특히 해마의 경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복합 부분 발작이 가장 흔하여 배에서 이상 느낌이 치밀어 오르는 명치조짐, 삼키거나 만지작거리는 등의 자동성을 흔히 동반합니다. 발작 후에는 대부분이 혼돈이 발생하고 2차 전신 발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음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다가 이후에 약물이 난치성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뇌정증 지속증은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뇌정증의 발작이 이어지거나 발작 사이에 의식이 회복 없이 반복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사망률이 20% 이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은 뇌정증의 정의, 발작의 구분, 주요 발작 유형, 대표 뇌정증 증후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효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진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